안녕하세요. 인생코님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번에 괜찮은 진국인 남자 특징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그 댓글로 시간 관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신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축을 할 수도 없고, 한번 흘러가 버리면은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그 휘발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 시간 관리는 자신이 그 몸담고 있는 업종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판이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정답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보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론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인생 전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첫째,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당연히 첫 번째 고민이 될 거고요. 둘째는 있는 시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일반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결국에는 아침 시간과 그 다음에 수면 시간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출근 4시간 전에는 일어나야지 무언가 해보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의 출근 시간은 9시죠. 최근에는 물론 유연근무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은 제각각 다르지만, 제 주변에 출근 시간을 9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4시에서 5시 정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출근 전 4시간 전에는 일어나야지 무언가 자기 개발하기가 좋다라는 건데, 주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에는 각종 상사 지시도 있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거래처랑 대화를 하거나 고객과 통화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누군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대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일찍 일어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수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시 정도에 일어나는 편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서 상관이 없어졌지만 이제 과거에 습관이 들기 전에 썼었던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리나 습관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나라는 인간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의지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돼서 그냥 강제성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입을 했던 모임이 아침에 온라인상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를 못하면 벌금을 내는 이런 모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제가 해보니까 5시를 기준으로 잡으면 5시에 출첵하고 바로 자버리는 그런 참사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임을 하실 거라면 이제 5시에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시 반, 6시 출석 체크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해야지 출첵만 하고 바로 다시 자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캠을 켜고 말을 하게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해서 모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좋았던 것 같고요. 출석 체크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영어 공부나 출석 체크를 하는 조찬 모임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강제성을 부여하고 모임을 구성을 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아침에 일어나기에는 좋다. 그리고 자율적 의지를 믿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고민을 많이 하고 편집을 할 때도 있고 소재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만드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계속 강제성이 부여가 되죠. 둘, 이제 수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수면을 아주 줄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6시간 이상 정도는 자는 편인데, 다만 휴일 개념이 좀 희박한 편이고요. 하루 업무와 멀어질 수 있는 휴식 시간은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 독서를 하거나 운동 등을 하는데, 수면 자체는 사실은 필요하면 줄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다만
너무 오랫동안 수면을 줄이다 보면 건강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장기 레이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수면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일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반이나 새롭게 시도할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루틴으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면은 취하시되 이제 일하는 일수를 늘리시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일단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의 중요도랑 데드라인에 따라서 이 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를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기상하고서부터 한 6시간 정도가 가장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업무 효율도 좋고 새로운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체감상에서는 그랬는데, 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오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주로 기획 업무라던가 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검토한다거나, 새롭게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거나, 미숙한데 배워야 되는 게 있다라거나, 이런 중요도가 좀 높은 일들을 오전 시간에 배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오후 시간은 조금 내 머리가 지치기 때문에 이 지친 머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줍니다. 주로 단순하게 루틴 업무, 그러니까 늘 해야 하는 업무나 단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업무 등을 오후에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시간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요한 일은 오전에 수행하고 루틴 업무는 오후에 한다. 이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5에서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한다, 이건데 사람마다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의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 효율성이 급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는 업무는 지워주는 게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과거에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할 때도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즉시 안 하고 오히려 일을 천천히 하고 미루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저의 경우에는 5에서 10분, 길어야 한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바로 즉시 해서 바로 치워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말씀드린 하루짜리 일, 일주일짜리 일, 한 달 등의 일, 이런 거는 데드라인이나 중요도 등을 따져서 분류해서 일을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데드라인과 중요도의 경중에 따라서 분류하고 작업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메모와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메모화해서 정리를 하고 캘린더를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캘린더에 적고 기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먼저 업무를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세 번째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은 주로 이런 거겠죠. 미래나 인생, 그리고 조직에서 즉시 성과를 바로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1번에 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주일 내에 큰 계약건이 걸려 있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데드라인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가 생각보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장기적 기준에서,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은 내가 장기적인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데드라인이 없거나 데드라인이 좀 희박한 일들이죠. 운동이나 자기계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2번이 꾸준히 해야 하거나 당장의 데드라인이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1, 2번을 먼저 분류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번부터가 보통은 중요한 일들은 아니라서 시간관리 측면에서는 점점 없애야 되는 일들인데요. 3번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데드라인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인들과의 술 약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급하지도 중요하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시간을 보통은 낭비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데드라인에 따라서 캘린더 등에 적어놓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4.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데 사실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시간 내에 끝내는데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때 1시간 내에 끝내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가 시간이든 자기계발 시간이든 운동 시간이든 좀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당연한 거지만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사실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당연히 이러다 보면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1시간 내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과 10시간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성과나 향후의 자산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게 다르겠죠. 어쨌든 결국에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퀄리티는 유지를 하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할 때 보통 주요 작업이 상담도 하고 서면이라고 해서 재판의 서류를 작성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면 늘 새롭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변동 상황이 없는 경우들은 그대로 활용을 한다거나, 과거에는 엑셀, 현재는 AI 등을 활용한 코딩 등을 통해서 작업을 간소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죠. 어느 정도는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끔 한다거나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직접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면은 뭘 하면 되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플 같은 거를 계속해서 새롭게 활용해 보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다른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려야 되고, 아니면 활용할 만한 도구가 없다면 내가 도구를 만들거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왜 맨날 이렇게 하지? 불편하지?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검색해 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봤는데도 안 나온다, 개발을 해봐야 되는데 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마다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식을 만들고 최대한 작성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살려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익히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항상 늘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수면에 대한 거나 아침 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상 시간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모임이나 방법 등을 계속해서 모색하시는 게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